저희가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라고 한다면 어제 시작된 TV토론 그리고 두 양강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제 의전 논란, 또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의혹 등인데요. 이 후보는 오늘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배우자 리스크 공수 교대 그리고 다시 구속기로 6구 2주 더 그리고 IS 수계 제거 마지막 반쪽 올림픽입니다. 자, 어젯밤 오랜만에 후끈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4당 후보의 첫 번째 빅매치,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의 응원만큼 힘나는 게 없었겠죠. 아내분께서 혹시 오늘 토론을 앞두고 조언 혹은 응원을 좀 해주시던가요? 글쎄 응원 안 해주던데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배우자분과 아니 어디 뭐 네. 낮에 나갔다 오던데. 후보님만큼 아내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오늘 토론을 앞두고 어떤 조언 혹은 응원의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잘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딱 그 한마디. 네네. 네, 이번 대선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초접전 박빙구도입니다. 막판 변수라고 한다면 어제 막을 올린 TV토론 그리고 두 양강 후보에 해당되는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데요. 자타공인 달변가로 토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정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불거진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 때문일까요?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 호르몬제를 김혜경 씨는 먹지도 않았다. 방금 들으신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과 배치되는 자료를 전직 경기도 직원이 JTBC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지난해 4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JTBC가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엔 김 씨의 처방전이 등장합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처방되는 호르몬제를 168일치 처방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비서진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후보 부부를 수행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당시 7급 공무원이던 A 씨에게 대리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김혜경 씨가 아닌 배 씨 자신이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죠. 자, 그러자 A 씨는 약을 김 씨 집 앞에 걸어두라더니 몰래 훔쳤단 말이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김혜경 씨가 직접 같은 약을 처방받은 자료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A씨 측은 지난해 4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 씨 지시를 받고 병원 진료에 동행했고 김 씨가 치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차량을 대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배 씨는 A씨에게 자신이 결제한 진료비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김혜경 씨가 호르몬 약 자체를 먹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복용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약품 대리 처방 현행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 김혜경 씨는 이른바 법카 소고기 논란에도 휩싸였는데요. 경기도 법인카드를 소고기나 초밥구매 그리고 단골 음식점에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전직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법카를 썼고 1회에 무조건 12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공모에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건당 12만 원씩 액수를 맞춰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카드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20만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기름 제일 없는 쪽으로.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봐. 또 황제 의전 논란까지 쏟아졌습니다. 김혜경 씨가 관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공무원 20여 명이 도열을 했다거나 자택 욕실에 명품 에르메스 로션까지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 등입니다.
특히 비서실 소속인 배 씨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오직 김혜경 씨만을 전담 마크했다는 증언 쏟아졌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김 씨의 수행비서를 채용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적었던 2달 전의 페이스북 글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자세를 낮췄습니다.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경기도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의 감사관은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직접 임명한 인사입니다.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인데요. 자,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이 후보가 셀프 감사쇼로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초로 감사원 출신이 아닌 분이 경기도 감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명 이너서클이라는 성난 라인으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감사하는 줄 알더라고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경기도 감사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엄격 원칙을 자신에게도 정해서 셀프 아웃을 선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감사원장 출신이죠.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은 제가 감사원장을 사임한 이후에 무슨 이유에선지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까지 된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민주당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1만 8천 원짜리 보도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더 확실하게 보자는 의미죠. 해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다 계속 들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조금 속도를 조금 줄이시면. 자, 눈에는 눈, 배우자엔 배우자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형국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은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혜경 여사 문제가 그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했을 때 수그러드는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검사하고의 그 카톡 대화가 332회, 300여 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300여 회의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에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를 위해 한 명씩 돌아가며 밭갈기를 하기로 정했다면서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을 때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막았는지 묻겠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저를 직접 불러 물어보면 될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는 거짓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소위 전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대상인데요. 권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단순히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선수에게 주식을 이름한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 및 염씨 등과 같이 주가 조작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공범으로서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볼까요? 다시 구속 기록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혐의 지금 받고 계신데 그 나머지 혐의들도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심사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측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거액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청탁 과정과 경위 그리고 일시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혐의를 정면 반박했고요. 당시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급에 비해 너무 과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지금 그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검찰은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등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기존의 알선수재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변론을 도운 변호사 업무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대장동 핵심 인물 오인방해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자, 오늘이 5번째 공판 날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정황을 알 수 있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의 한 직원이 정민영 변호사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불려가서 어떤 업체와 이야기했길래 그런 의견을 내느냐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영 변호사 두 사람 다 대장동 5인방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자, 어제 TV토론의 내용은 잠시 뒤에 박마커가 자세히 줌인을 해볼 텐데요. 대장동 관련 공방이 꽤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그러니까 1대3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이 세 후보는 이 후보의 사업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특정인 또는 그 몇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익을 줬고 저는 이익을 빼앗았다면서 국민의힘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난리를 치지 않았냐 역공을 폈습니다.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거론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어제 TV토론 소식 잠시 뒤 줌인에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6명 9시 2주 더입니다. 네,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6인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자, 이미 지배적으로 자리한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 때문인데요. 오늘 확진자 수는 27,443명, 사흘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우선이다. 이렇게. 다만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부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폭증하는 검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인데요. 나머지 일반 검사자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거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찾아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역학조사도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와 면담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으로 전환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반쪽 올림픽입니다. 자, 오늘 밤 지구인들의 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해서 전 세계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단이 열전을 펼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내일 밤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첫 번째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올림픽 서방 국가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문제 삼은 미국을 기점으로 영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등이 동참을 했고 다른 G7 국가들은 외교적 보이콧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를 이유로 정계 요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정계 요인 대다수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IS 수괴 제거입니다. 자, 미국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이 공개한 바로 이 사진이 IS의 수장 알쿠라이시 제거 작전 당시의 상황실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전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오른편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11년 전 오바마 정부의 빈라덴 제거 작전 때를 연상케 하는데요. Last night, operating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uccessfully removed a major terrorist threat to the world, the global leader of ISIS. 네, 시리아 북서부 지역 산산이 부서진 주택 건물이 보입니다. 알쿠라이시가 은신하던 장소입니다. 미군의 무장 헬기의 급습에 대치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자폭을 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2014년 이라크에서 소수 종교인 야자르디족을 대략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 수천 명을 인신매매한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아프간 철수 이후 이라크, 시리아를 중심으로 IS가 세력을 확장해 왔다면서 이번 공격이 IS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